안녕하세요. 수능 전날에 날이 밝았습니다. 진짜 이거 맑은 눈의 광인 컨셉 아니야 이거? 자, 원서 수능 원서를 만들어 서울 사대부 연구에 왔습니다. 식사를 한 뒤로부터 계속 여기로 오게 되는데 예쁜 학교거든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서류에는 1시부터 받으러 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11시쯤 와도 이게 해주더라고. 그룹을 확인하시고 줄을 수험표를 받았어요. 작년이랑은 다르게 올해는 제가 홀수형을 받았거든요. 뭐 아마 작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짝수형이랑 홀수형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거 보니까 뭐 중간에 약 212였고 그 19번인가? 뭐 그쯤부터 33553 뭐 이렇게 막 나왔어가지고 짝수형 시험지를 받은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식의 배열이 나오지? 라는 느낌으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짝수형이랑 홀수형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끔 설계되는 게 일반적인 시험 설계인데 작년에 좀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형 받았어도 이렇게 자기 실력을 믿고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험생 유의사항 보시면은 이렇게 지진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은 감독관 선생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코로나 확진이나 코로나 의심자의 경우에는 원래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쳤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좀 쓰고 들어오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험 당일날은 8시 10분까지 입실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시험장에 반입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자기기를 반입하실 수 없어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흡연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뭐야 귀여워. 전자담배가 전자기기입니다. 법적으로 학교라는 어떤 지역 자체가 금연구역이에요. 전자담배를 들고 오시면은 전자기기 반입으로 임시 제한입니다. 휴대 가능 물품이 있거든요. 개인 샤프는 안 됩니다만 흑색 연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연필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색연필 안 됩니다. 흑색만 되세요. 그리고 수능날 수능 샤프를 제공을 해드려요.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는 아침에 샤프나 콘터 사인펜을 팔던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알바 천국 같은 데서 나눠주는 핫팩이라든지 진짜 좀 나쁜 것 같은데 가끔 재수학원에서 포스트잇 나눠줘요. 이런 걸 산지직송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은 뭐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샤프심을 지참하실 수 있습니다. 0.5mm의 흑색에 해당하는 샤프심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수능 샤프가 제가 알기로는 HB 심이 들어있는 샤프를 줘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수험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실 때 B심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내내 열심히 B심으로 필기감에 익숙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당일날 HB의 필기감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변수까지도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지 진지하게 준비하는 시험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샤프심을 바꾸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용하시던 샤프심이 있다면 그 심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정 테이프도 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를 차셔야 됩니다. 전자시계 안 돼요. 법적으로 전자시계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전자시계도 전자기기의 범주거든요.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것들을 차시거나 평범하게 가벼운 시계가 좋거든요. 이제 시계 안 차는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시계 자체가 조금 걸거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수험표 옆에 놓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지가 되게 커서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지 넘기다가
이렇게 시계를 건드리는 것들이 긴장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만나면은 멘탈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자면 아주 사소한 변수까지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준비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학교 생활을 하실 때 얇은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생활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 가장 나이스한 상황은 그냥 평상시에 공부가 잘 돼 있어서 시험 시간 안에 다 풀고 마킹도 다 하고 마지막에 검토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데, 모두 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평상시에 시계를 차는 습관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외에는 맞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자기기를 내라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방 안에다 전자기기가 있는데 모르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핸드폰도 내고 뭐 이것저것 냈는데 뭐 전자 사전 같은 것들이 가방에 맨날 넣고 다녀서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까지가 본인의 시험이 될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게, 가끔 그 시험장에 따라서는 그 전자기기를 탐색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가방이라든지 몸 수색을 하는 시험장들도 있거든요. 자기 학교에서 자기 선생님들과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다 보니까 모의고사였으면 웃으면서 야 다음에 그러지 마라 바보같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 라이브에서는 응시 제한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응시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시험이 가까워 오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속된 말로 필살기를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수험생들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데 보면 수능 전에 나올 수 있는 EBS 국어 지문 찍기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공부하던 루틴으로 차근하게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올해 이거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보는 게 과연 유의미한 학습이냐.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시고 평상시랑 똑같이 너무 놀 것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차근히 준비하셔서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영상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빛이 막 들어오네요. 제 미래도 밝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전날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즐거운 소풍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예, 수능날 아침 밝았습니다. 그 성동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려고 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어두워두한 게 딱 꼬라지가 비 오겠는데, 열심히 가서 수능 시험장 앞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얼른 열심히 가봐야겠어요. 자, 시험장 앞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러 서울에 있는 성동고등학교 앞에 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발표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쉽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좀 있기도 해요. 조심스럽게 지금 시험을 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면은 평년보다는 쉬울 가능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 이상이고요. 평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한 10% 내외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기는 한데 들어가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소풍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국어 시험을 잘 보고 나왔습니다. 학교도 참 좋고 아담하니 참 예쁘네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쉽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망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비 오니까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니까 자료 옮겨가지고 좀 더 문항을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자, 이렇게 시험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제 시험장 안에서 느꼈던 감정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독서 제재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평이했어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보기 있는 문항들이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성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조금 했었는데, 두 번째 지문이죠. 선거 방송과 관련해가지고 7번 보기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잘 나왔었거든요.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3차 조사 결과를 보기에서 각각 일주일 전인지 아닌지를 근거로 시간성을 판단해가지고 문항을 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8.8%의 오차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점을 동시에 물었다는 게 표나 그래프 해석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법조문이랑 같이 묶여가지고 출제됐다는 점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항이고, 작년에 식개발 나왔던 문제 기억나시죠? 그 문제보다는 확연히 쉬웠다. 그래서 킬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준들이 높았다는 측면에서 인상 깊었던 문제였고요. 세 번째로 나왔던 데이터의 이상치와 관련한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2학년 때 신사고 독서 교과서로 내신을 보는 경우에는 최재호 선생님의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라는 제재가 독서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평균을 단순 적용하면은 안 되고 중앙값이나 최빈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얘기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도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EBS 연계랑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만, 독서 교과서에 있는 제재들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기출로서 쓸모가 있다. 재밌었던 부분은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정부에서 공인해준 7개의 킬러 문제가 있잖아요. 7개의 킬러 문제 중에 L그래프 관련한 얘기가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고 이런 거 내면 안 된다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수능에서 10번 문제를 보는데 그 L그래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문항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풀렸는데 정부에서 내지 마라고 얘기한 소재를 굳이 건드려서 난이도를 낮춰낸 느낌이어가지고, 야, 이걸 낸 교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문학 제재였죠. 가랑 나가 묶여 있어가지고 한비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한비자 노자에 대한 어떤 유학자들의 견해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인문제재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한비자도 너무 익숙하고 노자도 익숙하고 노자에 대한 유학자들의 해석도 익숙할 수도 있어요. 독서 제재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트까지 풀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재심은 나에 있는 유학 사상에서 바라보는 노자 사상, 이런 것들은 예전에 출제됐었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고난이도 독해 시험의 요소들이 삽입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외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유학자 입장이고 니은이 후대에 나온 설애라는 사람의 견해를 물어보는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제시문 나를 읽는 단계에서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부분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빠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은 문항풀이가 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꽤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극상위권 이과생 친구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학이 쉽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최상위권 싸움은 결국 한 문제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문제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을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박태원의 골목 안이라는 소설이 나왔잖아요. 학생들은 대부분 현대소설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전지적 작가의 시선에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소설 보실 때 시점 판단을 깨끗하게 해내면서 글을 읽어내시고, 작품 밖의 서술자의 생각,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의 생각,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작품 안쪽 세계랑 바깥 세계는 서로 다른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그 31번 보기 문제가 소설 기초 개념을 잘 물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작품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밖에 있는 사람의 생각,
구분해서 물었다는 측면이 굉장히 문항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의 시점을 판단하면서 글을 읽어보는 훈련들을 하셨을 때 올해 같은 형태의 문항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문학에서 가장 적절하다라는 말은 시험 당일날에 60만 명이 봐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지 답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학생 수준에서 많이 틀릴 법한, 시간도 오래 걸렸을 법한 문제가 32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2번이랑 5번 선지 같은 것들을 고민하다가 5번을 써서 틀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 2번 선지에서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해서 외부 환경의 영향력, 다 EBS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돛대가 휘고 이런 것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누구나 시각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인데 5번에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경외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경외감이라는 감정도 문학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영탄적 표현이라는 말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정답선지로는 느낌표가 깨끗하게 찍혀있지 않은 이상은 판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가장 흑백에 관련된 정보를 고르라는 문항에서 5번 선지는 회색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항을 판단하는 능력이 이미 갖춰진 친구들은 되게 쉬웠고, 아직도 문학을 개념 단위로는 정확히는 볼 수 있지만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언어 매체를 응시를 했고요. 매체는 솔직히 평이했고 35번 같은 거부터 무슨 말인지 모를 만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심지어 지문형 문법 문제가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 나왔잖아요. 한글의 제자 원리는 1학년 때 내신 시간에 무조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EBS 수특에 나와 있었던 지문을 약간 섞어가지고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출제를 했었던 문항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이해가 잘 돼서 푼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독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해석을 깨끗하게 해내는 능력들을 치열하게 물었다는 측면에서 37번 문항 같은 거는 내년 수능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라면은 다시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나. 39번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사어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뭐 수식하는 방향성만 깨끗하게 보시면 풀만했다. 올해 수능은 작년에 비해서는 풀만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좀 스케줄이 있어서 시험 포기 신청서를 쓰고 나오는데 저랑 같이 시험 포기 신청서를 쓰고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몇 명 없더라고요. 가끔 시험 포기 신청서를 쓰고 나오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나오는 해가 있거든요. 사소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시험을 포기하고 중간에 나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별로 없었던 거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시험이지 않을까. 국어가 조금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면서 수학이나 영어, 한국어를 볼 때 좋은 집중력, 좀 더 자신감을 갖고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려볼 만한 친구들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장 최근의 경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문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알 거예요. 던지는 표현 좋아하시는데 대부분 2학년 초반부터 학교 내신을 던져버리고 뭐 수능에 올인하겠다 이러면서 내신을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학 공부를 딥하게 함으로써 문학의 상황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문학적인 감이라고 할게, 어떤 것들을 꾸준히 단련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현재 수능 메타에서는 가장 유리한 친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혹시 이 영상을 1학년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혹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수능 대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찌감치 뭐 학교 내신을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수능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날씨가 맑았는데 나오니까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러네요. 처질 수도 있는 날씨이기는 한데 다들 열심히 끝까지 하셔가지고
올해 수능을 보신 분들은 즐거운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소풍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더 정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본인의 학습에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내년 소풍날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안녕. 수능으로 이행시 할까? 수능 점수는 이거 잠깐 일단 잠깐